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5 지방자치 행정론 제4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해볼게요. 제4장의 제목은 나의 생활과 정부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국가 중에서 아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안에 안 들어가 있고 이 바깥에 시장이나 시민사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도대체 정부는 왜 필요한가? 우리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공무원은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것들 살펴볼 때 나의 생활과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생활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무슨 일을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스마트폰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죠. 집안에서 생활할 때 스마트폰, 노트북, 그죠? 그리고 전기 매일 써야 되죠. 냉장고, TV, 수돗물, 가스, 음식, 옷, 뭐 집, 부동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부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행정학과고 우리 지방자치로는 중앙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며 지방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기까지 살펴보는 것이 지방자치론이 되겠습니다. 집 바깥으로 나오면 도로를 만나게 되고 버스를 타기도 하고 택시를 타기도 하고 지하철을 타기도 하죠. 우리가 맞이하는 공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혀 관련이 없을까요? 모든 온갖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정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하천, 자동차, 음식점, 편의점 이것도 다 정부와 관련이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정부가 만들어 놓은 법이 한 2천 개가 넘는데 그런 것들을 행정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알아야 되고 이거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행정이에요. 공무원이 하는 일이고 국민이 세금을 내서 월급을 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세부 아이템을 가지고 나의 생활과 정부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스마트폰이죠. 이 스마트폰은 아이폰, 뭐 갤럭시, 삼성폰을 쓰지만 정부하고 관련이 전혀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생산은 민간 기업, 삼성이나 애플이 만들어서 생산해서 팔죠. 그러나 이 생산 과정에서도 중앙정부에 속하는 산업 통상자원부에서 IT 산업이다 해가지고 관련된 생산 제조와 관련된 산업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물론 환경부는 모든 공장에 대해서 환경 규제를 해요. 배기가스가 얼마큼 나가면 된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 이런 걸 규제라고 그래요. 규제. 그래서 환경부도 일종의 규제 경찰이에요. 경찰. 그래서 법을 잘못한 거 잡는 사람이 경찰이잖아요. 환경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환경부다. 그다음에 만들어지면 그다음에 시장에 나와서 판매가 되잖아요. 이것도 자유롭게 판매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단통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통해서 막 어? 2년 요금으로 할인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해서 그 이동통신 단말 장치 이게 휴대폰이죠. 스마트폰을 싸게 파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건 2025년에 폐지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매달 통신요금이 나가잖아요. 이 통신요금은 그것도 과기정통부에서 지금은 옛날에 인가제를 채택했었어요. 지금은 신고제로 하고 있지만 그 요금에 대해서도 하고 지금은 폐지를 했지만 여성가족부 지금은 뭐 양성평등부 이렇게 평등부로 돼 있지만 아직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게임 규제라든가 셧다운제, 청소년들 셧다운제를 적용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 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 관련해 가지고도 시장의 역할,
정부의 역할, 그리고 시민사회 역할도 있어요. 다양한 시민사회들이 청소년 스마트폰을 사용을 규제해야 된다. 어? 또 뭐 스마트폰 요금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런 시민단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참여연대, 건강국민연대 이런 데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세 가지 정부와 시장과 시민단체가 관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매일 사용하는 또 먹고 마시고 뭐 샤워하고 쓰는 수돗물은 어떻게 정부와 관련이 있는가? 수돗물은 우리가 먹는 샘물하고 달라. 먹는 샘물은 시장에서 우리 삼다수 사 먹고 그러잖아요. 이게 아니고 수돗물은 가정에 수도꼭지를 틀면 들어가는 이 수돗물은 본래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지방정부가 하게 돼 있어요. 대전시 같으면은 대전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각각 아파트에 집집마다 수도가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요금을 받아가죠. 그래서 이 판매도 지방정부 대전시 상수사업본부에서 하게 돼 있고 여기에 상수도 요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량에 비례해 이거 세금하고 다르게 수도세 그러는 수도세가 아니고 수도 요금이에요. 사용한 만큼 내는 거죠. 유저 차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수도요금 고지서 보면은 물이용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금강원에서 물을 갖다 먹기 때문에 금강물을 사용하는데 톤당 170원의 물리용 부담금을 통해서 상류 지역에 아, 환경 규제를 받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뭐 주민 지원 사업, 그다음에 환경 기초 시설 설치 사업 이런 쪽에 쓰는 돈이 물리용 부담금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날라오는 상수도 요금 고지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상수도의 원수, 그러니까 상수도가 이 강물을 그냥 먹는 게 아니잖아요. 강물을 떠다가 그걸 깨끗하게 정수해서 그래서 우리 집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최초 오리지널한 물을 원수라고. 이게 댐에서 떠오면 댐용수, 광역상수도라고 한 2m 되는 큰 상수도를 통해서 오면 광역상수도. 이러는데 이거는 누가 하느냐? 국가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저 대덕구 우리 시탄진에 가면 있는 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 대전시도 자체 수원을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갖다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수가 자체 개발하느냐, 수자원공사에서 제공하는 걸 먹느냐. 우리나라 대전시는 대청댐 원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청댐 건설할 때 대전시가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를 선납했기 때문에 매년 3억 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80원에 대청댐 물을 갖다 먹어요. 대전시, 다른 지역은 80원인데 대전시는 요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6.5원에 부담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서 싼 지역에 해당합니다. 대전시 물값은 광역시 치고는 굉장히 싸다. 그러니까 610원이 수도요금이고 170원이 아까 이야기하는 물이용 부담금이 되겠어요. 그래서 780원에 수도거 톤당이에요. 톤당이라고 톤이라고 하는 1m, 1m, 1m 가로 세로 높이 1m에 물이 들어가는 걸 1톤이라고 하는데 톤당 780. 우리는 마시는 물, 그 바틀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삼다수 이런 거 1,000원인데 그거는 우리 뭐야 1리터도 아니고 그렇죠? 한 500밖에 안 되잖아. 500대 350이나 뭐 500밖에 안 되는 게 1,000원 왔는데 이거는 톤당 780원밖에 이게 수요금이 굉장히 싼 겁니다. 그다음 수돗물하고 관련된 거 좀 더 살펴보면 전국적인 상수도 관련된 거는 환경부가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지역에 그래도 비슷한 수준의 상수도가 공급돼야 되잖아요. 실제 이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지방 정부의 공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면 대전시 상수사업본부, 이것이 직영공기업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또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수사업본부에 관련된 정책은 지방정부의 역할을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데는 행정안전부예요. 물 관련된 거는 환경부.
지방 행정하고 관련된 거는 행정안전부가 관여를 하게 돼 있고 그 공기업들에 대한 경영평가도 행정안전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관리. 하천 우리 뭐 대전에도 큰 하천이 갑천, 유등천, 대전천이 합쳐져서 저 갑천으로 해서 이제 금강이 됩니다. 금호천, 금호강하고 합쳐져 가지고. 근데 요거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하천은 누가 관리해요? 환경부가 관리하고 그리고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소하천도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내려가는 걸 하수도, 아까 상수도, 우리가 집으로 들어오는 건 상수도, 집에서 나가는 건 하수도라고 하는데, 하수도 정책도 환경부가 합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쪽은 수자원공사가 집행을 하고, 하수도 쪽은 환경공단이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다 요금을 받아요. 그 관리하는 것들도 지방정부 수준에서, 상하수도는 지방정부가 하게 돼 있다. 그리고 이 수돗물과 관련해서 정부의 역할을 했잖아요. 시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기에 들어가서 관련된 광고, 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 위탁을 받아서 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하게 되고, 시민단체들은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라든가 환경운동연합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상수도, 하수도 민영화에 반대한다든가 4대강 사업 반대든가 이 물에 관련해 가지고도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로하고 우리가 매일 걸어 다니고 차 타고 다니는 버스 타고 다니는 도로는 어떨까요? 이 관련된 법은 도로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도로법에 의하면 도로의 종류는 고속, 국도, 일반 국도, 어? 특별시도 또는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이렇게 개인이 낸 거는 사적 도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도로가 대전시에로 따지면 재산 중에 제일 큰 재산이에요. 그 나중에 땅으로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회계상으로는 사회 기반 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정부가 보유한 자산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고속국도, 우리가 고속도로라고 하는 게 본래 명칭은 고속국도예요. 국가가 관리하는 거는 국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하는 것 중에서 고속, 요거는 국토교통부가 관리를 하되 실제 집행 역할은 한국도로공사가 하는 거예요. 이 고속도로는 그렇고 일반 국도, 국도 32번, 뭐 국도 21번 그러잖아요. 요거는 1번 국도는 서울에서 목포로 갑니다. 1번 고속도로는 어디로 가요? 고속도로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 경부지만 일반 국도는 서울에서 목포로 가는 게 돼 있어요. 요거는 국도교통부에서 하는데 요거는 국도관리청이라고 지역에 청 단위를 둡니다. 지역마다 일반 국도 관리하는 거예요. 요 특별시도, 광역시도는 요거 주체가 있죠. 요 안에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는데 요거는 광역시장, 도지사가 관리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지방도도 도지사라든가 시도, 군도 요거는 요 관할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기에 도로의 중요는 아까 같은 뭐 고속국도, 일반국도 이게 아니고 여기는 사용 형태별로 일반 도로냐, 자동차 전용 도로냐, 보행자 전용 도로냐, 보행자 우선 도로냐, 자전거 전용 도로냐, 지하 도로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기능별로는 주 간선도로냐, 보조 간선도로냐, 뭐 특수도로냐 이런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정부는 국도나 지방도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실제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건설하고 이런 것들은 건설업체들이 들어와서 하니까 정부의 역할, 시장의 역할, 그리고 또 시민사회는 도로 건설과 관련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또 시민사회,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도로교통 안전과 관련된 시민운동도 하기도 한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시장은 도로공사 세부 사업에 대해서 위탁 용역을 해서 실제 건설하고 만드는 일은 시장이 들어와서 하게 되어 있다. 이걸 위탁이라고 그래요. 실제는 지방정부가 해야 되는데 국가가 해야 되는데 고의를 민간 기업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다음에 음식점, 우리가 음식점 먹는데 자유롭게 파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기도 반드시 정부가 관여되어 있어요. 여러분 음식점에 들어가 보면은 어?
딱 이게 있어요. 영업신고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행정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은 한식, 중식 파는 일반 음식점, 편의점, 슈퍼는 휴게 음식점. 이 휴게 음식점은 술을 못 팔아요. 그래서 원래 편의점 앞에서 맥주 먹는 거는 술집에서 먹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사서 그냥 먹는 거니까 그야말로 여기는 원래는 주류를 그냥 상품으로만 팔지 술집이 아니라는 거죠. 또 주점은 유흥주점, 단란주점으로 나뉘는데 여러분들이 뭐 단란주점이 좀 더 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단란주점은 도우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도우미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여기 일반 음식, 한식 중식 내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신고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 군, 구청에 가서 영업허가 신고증만 받으면 돼요.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이걸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세청과 관련된 행정, 이거는 시군, 구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법인을 만들었다 그러면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법인 설립을 해야 돼요. 이거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원을 가야 돼요. 법원 등기소에 가서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행정이에요, 행정. 일반 음식점을 운영한다 그러면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 내는 것도 행정이죠. 조세행정. 부가가치세 2번 내야 되고, 종합소득세. 이거는 개인이 장사하는 거. 법인으로 할 때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고, 법인으로 할 때는 법인세를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준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4대 보험. 내가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그럴 때는 4대 보험도 처리해야 돼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4대 보험도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음식점에 대해서는 아까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보건위생의 문제 있기 때문에 신규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위생교육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소방 측면에서도 규제를 받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불 나면 사람들 많이 죽으니까. 그래서 소방 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이렇게 건물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딱지가 소방 필증이라고 붙어 있는데 그런 것들 해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소방 교육도 받게 돼 있고요. 만약에 지하수를 사용한다면 지하수가 수돗물하고 다르게 안전한 이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수질 검사 성적표도 받아야 되는 역시 정부의 역할. 일반 음식점은 완전히 시장인 것 같지만 여기에도 정부가 관여하고 관련된 음식과 관련된 시민단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다르잖아요. 자동차도 아까 뭐 스마트폰하고 똑같이 만드는 거는 시장에서 하지만 여기는 산업정책이 적용이 되고 자동차 여러분들이 구입하게 되면 그냥 마음대로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등록을 해야 돼. 그래야 번호판이 나와요. 그리고 세금을 내야 돼. 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내야 돼. 그리고 등록할 때 취득세 또 공채 매입까지 해야 이렇게 해야 자동차에 번호판이 없는 자동차가 다닌다 그러면 경찰이 와서 법 위반으로 잡아가게 되죠. 그리고 자동차 타고 다니려면 정기 검사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신차인 경우에는 4년 그리고 중고차인 경우에는 2년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정기 검사를 받아야 돼요. 이 차가 이상이 없는지 건강검진 받듯이. 그리고 매년 자동차세 내야 돼요. 이건 지방세입니다. 거기다 지방교육세 포함해서 부가세를 냅니다. 근데 차를 가지고 다닐 때 기름을 넣잖아요. 기름도 반 이상이 세금이에요. 5, 60% 세금이에요. 교통에너지 환경세, 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가 거기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원가는 반도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타고 다니려면 반드시 보험을 가입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 차에 대해서 보험을 하느냐, 타 차에 대해서 보험을 하느냐 하는데 내 거는 선택할 수 있어요. 내 거는 뭐 고장나도 내가 고치게 내 돈으로. 근데 타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돼요. 대인, 대물 배상은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보면은 면허증 먼저 보자고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먼저 부족을 하죠. 그래서 자동차와 관련해 가지고도 정부의 역할이 매우 많다. 만드는 건 시장에서 하지만 시장, 정부, 또 시민사회는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 자동차 시민연합,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 이런 시민사회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시민운동을 또 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도 시장에서 거래되지만 이 공익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합니다. 원래는 시장 자율로 결정되는 게 맞죠. 하지만 우리나라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있고 투기 과열 지구가 있고 투기 지역이 있고 조정 대상 이렇게 그 관련된 법이 부동산 거래법, 주택법, 소득세법, 주택법 관련된 근거법이 있게 됩니다. 이 근거법에 따라서 부동산 매매하는데 상당한 정부의 규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정하고 여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 지역에 대해서 또 정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각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살 때 뭐 대전에서는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지역이 거의 없지만 서울에 가면 강남 3구라고 하는 거는 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가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할 때도 어? 최고 청약가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집을 살 때 돈을 빌려서 하잖아요. 돈을 빌릴 때도 LTV, DTI라는 게 있어요. LTV는 지금 내가 10억짜리 집을 산다. 그거에 몇 퍼센트까지 은행에서 담보대출 해주느냐? 10억짜리 한다면 여기 80%면 8억까지 해주는 거예요. 8억까지. 제로라고 하면 한 푼도 못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주택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출 안 해줍니다. 생애 최초의 경우에는 80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40까지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40%까지 내렸고 총액도 6억 이하로 막아놨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이죠. 무주택 규제 지역은 50%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DTI라고 하는 거는 Debt to Income, 자기 소득 중에 매년마다 예를 들면 1억을 빌리면 5%면 1억에 5%면 1년에 500만 원이 이자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매년 받는 총 부채 상환 비율을 소득의 몇 퍼센트로 할 것인가 따지는 것이 DTI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1억 중에 너 50% 이상 5천만 원까지 총 부채 상환하는데 1년 동안 그 정도 수준 이 두 개를 충족시켜야 여러분들이 집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기 돈으로 사는 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아서 살때 대출을 받았을 때 이런 규제가 미치게 된다 이런 거죠.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법원에 등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이 관련된 일 해주는 거는 법무사가 해줍니다. 이때 또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를 내야 되고 또 매년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국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즉 9억 원 이상 되는 거는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야 돼요. 할 때는 이익이 난 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예를 들면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했으면 뭐 50%가 부과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거주를 해야 5억에 샀는데 10억이 됐어요. 그만큼 5억이 양도소득이 발생했잖아요. 이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가 또 복잡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름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부동산 개발하는 것도 정부가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생활과 관련된, 우리 생활과 관련된, 좀 됐네. 화면 공시 됐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저랑 질의응답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저도 모르는 게 있으면 함께 네이버나 챗GPT 찾아보면서 이렇게 생활과 관련된 것들을 자꾸 연결해서 해야 여러분 과제도 여러분이 관심이 있고 생활과 관련된 걸 가지고 과제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정부가 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에서 여러분하고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